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화의 방법 중에 듣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대화의 달인은 듣기의 달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적어봤는데 정말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말을 잘 표현하는 사람보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큰 사람을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먼저 표현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잘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달인이 되려면 듣기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듣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불허전 예능계를 대표하는 MC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유재석 씨와 강호동 씨와 신동엽 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분의 색깔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이 예능계를 대표하고 계실까? 저는 오래전부터 이 세 분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리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석 씨는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굉장히 게스트를 안아주는 리액션을 잘합니다. 유재석 씨가 게스트하고 얘기할 때는 그 몸이 게스트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호동 씨 경우는 분위기를 굉장히 띄워주는 파워 있는 리액션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신동엽 씨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의 말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MSG라고 하나요? 이렇게 약간의 어떤 첨가, 더 재밌는 것을 첨가해서 탁탁 뿌리듯이, 그래서 어떨 때는 살짝 밋밋하던 어떤 그런 에피소드도 아주 재밌게 웃음 포인트를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능을 진행하는 것도 소통입니다. 게스트에게 말을 시키고 그것을 잘 받아서 분위기를 띄우고, 이것들이 MC의 역할이고 이 세 분이 그 역할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능 진행이 아니더라도 사람 간의 대화에는 대화가 물 흐르듯이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리액션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리액션 없는 대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사무적인 일, 공적인 일, 뭐 결제 받는데 이런 때는 리액션이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리액션이 대화를 이어가는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아따맘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일화들 중에 제가 이 대화법, 소통에 해당되는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따맘마에게는 두 사람의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모 눈을 가진 친구가 있고 또 네모진 안경을 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세모 눈을 가진 친구는요, 모든 대화에 어머나 하나로 리액션을 합니다. 그리고 네모난 안경을 쓴 친구는 그거 참 잘됐다 이렇게 이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리액션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 대화가 정말 잘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았어 이렇게 했더니 어머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친구가 우리 냉장고에 야채를 너무 안 먹어서 다 물러버렸잖아. 내가 그걸 오늘 다 버렸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같은 어머나인데도 목소리나 표정을 달리해서 이 리액션만 해도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참 잘됐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따맘마가 우리 개가 너무 살이 쪘어 이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그거 참 잘됐다 이래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이참에 너랑 너희 집 개랑 같이 운동을 해. 그러면 너도 살 빼고 개도 살 빼고 좋잖아. 예, 반박의 여지가 없죠. 아주 잘 들어주는 대화의 리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따맘마는 고정 리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자, 아따맘마 생각은 어때? 했을 때 아따맘마가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일화로 이제 마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추임새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소극적으로 들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 그렇구나, 그랬어 등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만 해도 상대는 끊임없이 말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고개를 끄덕여 줘라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경우에 고개를 끄덕일 때는 내가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거나 동의할 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공감이 없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은 아, 네 뜻이 그렇구나. 아, 네 생각이 그렇단 말이지.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 나는 네 말을 계속 듣고 있어. 그래, 말해봐. 이런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면 강의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제 수강생이 있잖아요. 그럴 때 수강생들 이제 그 중에 고개를 막 끄덕여주고 공감의 표현을 많이 해주고 이제 이런 수강생일수록 제 강의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매일 한다 하더라도 강의가 되게 재미있거나 되게 쉽게 풀어지는 경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얘기할 때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여주면 훨씬 더 이런 감정을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으로 들어주는 것의 하나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3점 내기를 했는데 우리 팀이 먼저 2점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한 게임은 안 하고 마쳤어요. 오, 그래. 그런데 선생님이 진 팀 아이들한테도 모두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 그랬구나. 그래? 축구하고 먹는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이거 보세요. 그래라는 말 하나로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구에 관계되는 이제 축구하면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다 쏟아낸 아이는 굉장히 개운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아마 다음 자기 할 일을 하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소극적 듣기에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아이 얘기를 들을 때는요,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이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벌써 이제 그 이야기를 분석하거나 어떤 비판할 포인트를 찾거나 하면 아이들이 다 느낍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소극적 듣기에서는요, 질문이나 충고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물론 궁금합니다. 왜 선생님이 진 아이들에게도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을까? 뭐 어른이라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왜 3게임 하기로 했는데 2게임에서 맞췄을까? 체육 시간이 끝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안 하시는 게 좋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가 자기의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질문이나 충고의 말을 하게 되면 자녀의 말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말을 끊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방법이 역시 추임새를 넣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듣기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오늘 저녁 안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가 정말 저녁을 이렇게 신경 써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녁을 안 먹겠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우선 엄마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섭섭함?
혹은 아쉬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듣기는 누구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상대의 입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오늘 저녁 안 먹을래요? 이러면 아이 입장에서 저녁을 안 먹는다고? 하고 다시 한번 물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네, 오늘 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좀 불편해요. 이런 점심 급식을 많이 먹었어. 속이 불편하다고? 다시 한 번 더 되물어 줄 필요가 있죠. 자, 네, 그래서 학교에서 소화제를 먹었어요. 저녁만 굶으면 내일은 속이 편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저녁만 굶으면 괜찮아지겠니? 그래도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또 염려를 해줄 필요 있죠. 예, 엄마 걱정 마세요. 아까 낮에 학교에서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그래? 그렇다면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적극적 경청, 적극적 듣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도 헤아려주고 또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그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나갈 수가 있죠. 네, 적극적으로 들어줄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번 이런 이제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부모가 판단하고 또 부모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하다 보니까 내 경험에 의해서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그런 욕구를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좀 자제하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적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아이가 지금 체해서 속이 불편하다고 할 때 불편하구나 그랬어? 그랬구나 하고 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부모는 포인트가 어디가 있습니까? 빨리 이 불편한 속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빨리 병원에 가자. 아니면 빨리 약 먹자. 뭐 이렇게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아이의 힘듦을 공감해 주는 게 더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가 이제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만났을 때 부모는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사실. 막 알고 싶고, 그죠? 그래서 아이가 얘기도 끝나기 전에 계속 그래서, 왜 그래서, 누가 그래서, 어디서 그랬어,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질문을 해서 말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하더라도 좀 참고 끝까지 들어주는 게 올바른 듣기입니다. 적극적 경청에서 중요한 게 공감적 경청입니다. 공감적 경청의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이제 아빠 나 바다에 들어가기 싫어. 파도가 무서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빠가 물이 너무 깊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파도가 너무 무서워요 했는데 아빠는 물이 너에게 너무 깊지? 이랬더니 아빠 난 무서워요.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그죠? 아빠는 물이 깊어서 아이가 안 들어가려고 하는 줄 알고 만약에 아빠가 이렇게 안아버리면 어때요? 물에 안 닿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안고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려고 했더니 아빠 난 무서워요.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막 이런다고. 그 아빠는 뭐라고 그랬어요? 괜찮아. 아빠가 안고 있으니까. 자, 이거는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러면 어떻게 공감해 줘야 되는가 하면 이런 거죠. 아빠, 나 바다에 들어가기 싫어요. 파도가 무서워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파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파도가 무서워서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구나. 네, 아빠 저는 파도가 무서워요. 아이고 그렇구나. 자 보세요. 파도가 무서워서 물에 못 들어가는 건 아빠가 아무리 안아줘도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상대의 얘기를 공감하려면 깊이 있게 집중해서 상대 입장에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부모가 잘 들어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상상하는 수많은 장점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 중에 제가 6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자녀가 자기의 얘기,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이런 얘기를 부모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 감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가 겪었던 어떤 이야기를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다 풀어내버리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 아니면 학교에서 만난 이상한 뭐 형아가 나를 봤는데 엄마 너무 무서웠어 했을 때 엄마가 그 무서운 감정에 대해서 깊이 들어준다면 아이는 그래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무서워할 필요 없지, 그 형아도 되게 착한 사람일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또 해낼 수가 있잖아요. 여러 상황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와 관계가 돈독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면 다음부터 더 많은 얘기를 부모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듣는 대화를 하다 보면요, 질문을 하잖아요. 이제 자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자녀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면적인 문제에서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경우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행인 일들이 생기죠. 말하자면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려 놉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친구하고 못 어울리면 우리 아이가 성격적인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아이만 가지고 어떻게 좀 친구랑 좀 친하게 지내게 해줄까 이렇게 노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뭐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얘기하시거나 이럴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도 제가 강의하면서 만났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이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가 잘 이렇게 호응해주고 맞장구 쳐주시다 보면 아이에게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는 아이 스스로 해결해 나갑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답인지 확신이 안 되고 또 혹은 답인지 알지만 또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타인의 시선을 또 두려워해서 그렇게 추진하기가 이제 하기를 두려워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나 부모하고 이야기 중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감적 대화를 하게 되면요, 치유의 능력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파도가 무서운 아이의 경우에도요, 파도가 무서워요, 이 아이는. 그래서 여름에 바닷가에 가기를 싫어하고, 뭐 친구들이랑 물가에 가기를 싫어하고, 그런데 이제 그 파도가 무서운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또 지지를 받게 되면, 그 무서운 파도에 대한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파도는 괜찮아, 파도 안 무서워, 파도가 왜 무서워, 수백 번 말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내면에서 힘이 나오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 힘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듣기에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극적 듣기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 듣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듣기가 무시하며 듣기입니다. 무시하며 듣기는 제가 이제 이걸 권장하거나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한테 제안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흔히 가정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경우에 자녀들에게 이런 듣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쯤 지적해드리면 부모님들이 또 나의 듣기 그 유형에 대해서 돌아보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대목에서 넣었습니다. 무시하며 듣기는 어떠냐면 대화할 때 쳐다보지 않고 듣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엄마는 계속 설거지하면서 그래 얘기해봐 막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근데 엄마는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알게 모르게 아이 마음에는 존중받지 못하는 마음, 나아가서는 무시당하는 느낌 같은 것이 조금씩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막 얘기를 하는데 엄마 학교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친구하고 있었던 얘기를 막 하는데 그중에 엄마 그래가지고 뭐 내일 시험인데 뭐 이런 얘기 딱 나오면 엄마가 내일 시험이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관심 있는 주제에만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아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금 전에 내가 친구 얘기를 막 이만큼 했는데 그때는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해놓고 시험 얘기하니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또 뭐 학교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거리들을 막 얘기를 하면 아우 엄마 지금 바빠, 쓸데없는 얘기 하려면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계시죠? 네,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가끔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시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이제 또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할 때, 또 우리 아버님들 또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엄마들도 됐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됐어 그만해 막 이런 경우 있으시죠. 네, 이런 것도 무시하며 듣기에 들어갑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듣기의 유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화하면 주로 이제 말로 소통한다라는 말씀을 말로 소통한다고 생각하실 건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메르비언의 법칙에 대해서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또 대화하면 말하는 거라는 걸 먼저 생각하실 건데 말하기 전에 듣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강조드렸습니다. 요한 보스코 성인이 이제 평생 동안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은 사랑의 행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